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드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선언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퇴진 쪽으로 분명하게 태도를 정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로소 당분간 청와대와 여야 협상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문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권 퇴진운동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집안에 대해 쏟아놓은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아서 충격을 줬는데요. 얼마 전에 펴낸 김종필 증언록에는 최태민의 채자도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선 최태민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JP의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일까요? 인터뷰 내용을 과거 발언과 꼼꼼히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 때문에 제1야당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추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추미애 비선 라인이 가동돼 이를 그르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는 가외로운 자리였게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 좋은 법 반씩 다 차지했어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이고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계명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네 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시사 주간지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발간한 김종필 증언록이란 본인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자와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J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더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하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본인의 책에선 강인하고 속이 깊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강약에 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좀 어제 얘기는 상당히 좀 이게 독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김종필 총재의 여러 얘기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알았던 내용들,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유경수 여사 이런 분들에 네. 대해서 전혀 다른 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런 네. 면이 있었나? 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양면, 삼면, 사면 네, 네. 여러 면들이 그렇죠. 있기 네. 마련인데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분이 네.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네. 아주 강인하고 뭐 철권 통치를 해오신 독재, 분이니까 뭐 그런 독재 이미지가 뭐 강했기 이렇게 때문에. 이미지가 네. 강했는데 물론 뭐 김종필 총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뭐 네. 혁명에서부터 쭉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같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사정, 속내를 뭐 속속들이 알고는 있을 거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국가 갈림길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나약할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옳은 것인지 네, 이렇게 네. 가다가 잘못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네. JP가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달까 이런 것은 그동안에 네. 이렇게 JP가 얘기한 내용들은 대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 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네, 좀 네. 의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고 네. 어제 나온 시사저널의 인터뷰는 고향 말하자면 언론인 네, 선후배니까. 고향분으로 네. 잘 아는 분들 네. 를 만나서
속내를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더군다나 좀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구순이죠. 예, 네. 구순의 나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7, 80대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할 때와 구순의 나이면은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신을 네. 좀 이완된 네. 요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경계의 벽을 허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터놓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고향의 그 언론인들이 고향 출신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 뭐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배적으로 비춰질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좀 이렇게 삭제도 해주고 네. 조력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럼 오히려 듭니다. 지금 어제 인터뷰가 더 약간 속내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부장은 좀 이 JP 취재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상당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를 놓고 많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당혹스럽고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예. 저는 제가 삼김씨를 다 취재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 전 네. 총리를 그 당을 제가 오래 또 취재한 네, 적이 있어서 네. 뭐 요즘도 연초되면은 거기에 뭐 인사하러도 가고 해서 뭐 네.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오늘 한 말을 이렇게 보면 인터뷰 한 말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이 네. 증언록에 한 얘기들을 저는 유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부분 증언록에 가까운 얘기를 평소에도 우리 기자들 만나서 자상하고 헌신적이다 이런 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네. 대해서도 강인하면서도 낙하다는 그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양면성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강한 네.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로운 예. 사람들이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 유경수 여사라는 게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갖고 우리 국모 진짜 따뜻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도 위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이뻐해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여러 배려심을 가진 국모로서 네, 인식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 하면 좀 이중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측면 네. 특히 그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끝까지 이야기해가면서 네. 자기가 미국의 군사학교로 갔을 때 예, 예. 당시 자기 부인인 박용 여사와 예. 그 이제 곧 예리라는 딸 이렇게 네. 있을 때 그 유경수 여사가 잘 안 챙겨줬다 옆에서 네. 보면서 잘 안 챙겨줬다는 얘기까지 하는 네.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증언록에 보면 자기가 그 외국에 가 있을 동안 참 잘 챙겨줬다라고 오히려 쓴 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저기에도 저는 그 양 측면이 있는 거를 요번에는 어떻든 노인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는지 그동안의 그 가족들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비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전부터도 보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가족하고 네. 이 JP의 가족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불편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이유를 대자면 네.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첫째 부인의 딸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딸이 있는데 그 부부가 그 남편은 이제 캐나다 대사 지낸 한 네. 대사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자민련 때도 보면 항상 JP 옆에 있어요. JP 옆에 있었다. 옆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제가 그때 출입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을 하면서 네. 그 첫째 딸을 박영옥 여사한테 맡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면은 박영옥 여사 그 딸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 전까지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두 집안 사이에 특히 여자분들 유교사하고는 좀 약간 여자분들 사이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좀 네. 내려오고 불편한 거로 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제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호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교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느낌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영부인으로서 유경수 여사의 그 자태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영부인다운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네. 저 JP의 한 말씀으로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네. 그 과거의 대한뉴스의 기록 영화를 보면 그 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네. 그 국수 기계를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네네. 나눠주면서
이 뭔가 이렇게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밀가루 배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수기계에 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네.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물론 이제 사사로운 생활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따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유경수 여사가 남긴 어떤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간직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단지 김종필 총리께서 어저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네. 게요. 글쎄요, 이게 진실과 덕담 사이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편찮으신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저렇게 이중적이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교차하는데 네.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 왜 지금 시점에서 물론 사석에서 녹음되는지 모르고 네. 하셨겠지만 저 노련한 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무상함을 JP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네.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저 어른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책에다가 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인생이나 또 정치에 있어서 후배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죠. JP가. 자, 김홍 교수. 이게 참, 얼마 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부모님의 좋은 점을 반반씩 다 받았다. 그런데 또 나쁜 점만 다 물려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네, 그 자리에서는 반반씩 닮았다. 네. 결단력도 있고 네, 그런 아주 네. 좋은 판단력이 있는 그런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아마 애증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저는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박해도 받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런 입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네. 이런 애증이 교차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평상시에 했던 얘기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나 책에 네. 썼던 얘기들은 네네. 덕담이랄까 또 예의를 갖춘 건데 네. 이 자리에서는 사실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 중에서 네. 섭섭한 감정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기를 또 기대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뭐 도와달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JP 가. 그런데 섭섭함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네. 거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물어보는 기자가 형부라고 안 부르나요? 그랬더니 항상 오면은 총재님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가족 간에 사실은 뭐 그런 친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서로 간의 교감과 따뜻함을 느끼기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남들에게 따뜻하게 살갑게 대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섭섭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굉장히 많은 박해도 압박도 받고 이런 과정이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속의 섭섭함들이 표출이 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김종필 총리의 큰딸 에리 씨를 가졌을 때 네. 부인이 이제 산모로서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봤을 때 저쪽 집안에서는 숟가락, 당신은 다 녹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에 녹그릇에 닿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네. 밥 잘 먹고 그런데 쫄쫄 굶고 있는 부인과 이 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형식적으로는 예의상으로는 그동안에도 참 이 속내를 감춰왔었는데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의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랜 인생을 통해서 좀 보는 저는 그러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지금 관심입니다. 자, JP 증언록이 한 페이지 수로만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색인까지도 다 뒤져봤는데 최태민의 채자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최태민 씨에 대해서는 최순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했는데 네. 이번엔 보면 아주 신랄한 얘기가 많았어요. 좀 저희가 다 옹기 좀 X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에 이런 최순실 사태가 났다는 지금 본인으로서도 참 답답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동안 뭐 그 증언록에도 안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아는 것은 이번에 뭐 JP가 네. 김정필 총리께서 강력히 부인은 했지만 네. 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이러이러한 썸씽, 이른바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예. 애가 있느니 없었느니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지난번 2007년도 네, 네, 네. 그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건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다. 네. 하고 아주 단호히 얘기를 했고 예. 특히 최태민에 대해서는 뭐 JP도 상당히 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한 상황에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최태민에 있는 저런 나쁜 놈 하거나 네, 그런 네, 식의 네. 그런 반응을 보이셨지 네. 않습니까? 그렇고 뭐 그래서 최태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양아들의 의붓아들이라는 예, 조순재 씨요. 조순재 씨까지도 최태민에 대해서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뭐 네. 이렇게 사람이 됐다. 네, 네. 최태민은 예, 말하자면 목소리가 우리 그렇진 속된 말로 인간 말종인데 네, 참 이 최순실 씨를 만나 네. 아니 최순실 씨의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임모 여사죠. 네. 만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음. 이렇게 뭐 비난을 했던데 어쨌든 뭐 JP도 이번에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최태민 일가 또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일가의 권력욕, 금욕에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네.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네. 거기에 희생양 내지 네. 이용을 당했다는 네. 그런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최태민에 대해서는 아주 뭐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그런 심한 네. 그 비난을 했다군요. 네. 근데 JP의 이러한 좀 그전하고 달라진 그러니까 언급들을 보면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하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인 거기 때문에 네, 좋게 네, 이야기했고 네. 또 하나는 불과 뭐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얼마 전까지 펄펄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신문과의 인터뷰 등으로 해서 만든 증언록에는 그런 네. 부정적인 거를 안 담았죠.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사이에 아까 인간관계로 가족 간에도 불편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항상 다른 입장을 많이 거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심지어 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2007년 경선 때 경선, 오죽했으면은 박근혜 후보를 안 밀고 이명박 쪽에 지지선을 했죠. 사실 네.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 그런 불편한 것도 묻어나지만 또 하나는 연민과 어떤 그 연민의 정속에서 뭔가 좀 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 두 가지가 묻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오늘 아침 제가 택시를 탔는데 네. 그 기사분이 그 참 정치 평론을 잘 하시더구만요. 뭐냐면 굉장히 자기 그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측면 나쁜 점만 서로 닮았다 부모님 네. 그런 것도 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하야는 안 할 거다 한 거는 네.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는 쉽게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네. 거를 또 지원하는 정치적 반응으로 자기는 해석을 한다. 오히려 지원하는 말을 얘기다. 그래서 저도 보기에도 오늘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한 JP의 언급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 심정이 다 드러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는 그래서 최태민 씨에 대해서 뭐 JP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의반 타의반 네. 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네. 뭐 말을 남길 어렵고 정도로 많았죠. 박근혜 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권좌에서 밀려나는 그런 네. 경험을 했었는데 뭐 일설에는 최태민이가 1978년에 그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 네, 박근혜 네. 당시 영예하고 가까워지면서 JP가 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뭐 그전에도 뭐 물론 뜻이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네.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네, 네, JP 네.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JP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겠죠. 네. 그런 점도 뭐 이번에 평가를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JP가 5.16 쿠데타 당시에 영관급 장교로서 브레인 역할을 네. 하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이상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따라하면서 뭐 그 삼선 개헌이라든지 또는 뭐 10월 유신과 같을 때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네. 또 사실 그럴 때 진언이라든지 고언을 하면서 어떤 그 정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네. 어쩌면은 그 진언을 안 했기 때문에 2인자로서 상당히 그 오래 갈수 장수했던 있었다. 그 요인이 네.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나름대로 이런 고언을 통해서 뭔가 시국에 대해서 물론 사석이긴 하지만 네.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옳은 말씀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을 말씀하셨겠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가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이 권력이 이제 석양이 진다 싶으면은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특히 큰 어른이신데 얼마 전에 하신 말씀하고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그 혼란이 오고요. 저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적에게 이기는 방법은 그보다 하루만 더 살면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JP의 정치 논리 그리고 어떤 그 정치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는 거는 알지만 좀 그 너무나 이중적인 저 멘트가 네. 상당히 그 이 정치의 어떤 후배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한 거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일하게 좀 안 좋은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JP가 유독 한 사람을 집어서 관계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미운 건 이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있어요. 뭐 정신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어디 돈을 부정스럽게 가지고 내가 부정 축제를 해.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갖다 희생양을 지키고 자기는 1조억에 가까운 돈을. 자, 김강덕 부장.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죠.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 얼마 전에 해서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거에서 이제 재산 환수를 거론했고, 좀 솔직히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알려진 거고, 지금 아마 JP가 딱 실명 거명 안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를 부정 축제자로 몰아서 어떻게 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돈을 벌어놓고서 왜 또 두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가깝게 또 이렇게 아마 생각이 갔죠? 김종필 전 총리가 1960년대 초에 5.16 쿠데타 이후에 네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최근 몇 년 정계 은퇴기 전까지 만년 2인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불편했던 기억이, 자기의 명예에 가장 먹칠을 한 사건은 1980년대 자기가 부정축제자로 몰린 그거거든요. 아, 가장 그때, 그러면서 저도 저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JP에게 앞에서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저런 표현 비슷한 걸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박정희 정권에는 권력의 긴장, 1인자와 2인자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네. 그거는 또 친척이면서 약간 그 정도 불편함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서자마자, 소위 그 청구동, 지금은 신당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신당동 작택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바로 체포가 되고 연행이 되고, 거기에 자기가 그 재산들까지 이렇게 일단은 당장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부정축제자로 네. 이렇게 몰리는, 부정축제자로 명예 몰리면서 완전히 명예가 훼손되고 자기가 인신이 구속되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 불편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섭섭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저 후보들이 도대체 어떤 결격적인 하자가 있길래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직인을 날인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런 데미지 손상에 따른 표의 감수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느 당의 대표입니까, 이게 지금? 저도 법률가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어저께 선거운동 하다가 도중에 연락을 받아서 지역 국민들한테 명함을 돌리고 인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갔다 왔고,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끈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아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적인 원조 친박입니다. 좀 되게 화려한 정관들을 동원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일단 원조 친박인 유영하 변호사를 원톱으로 내세워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원국 교수께 한번 지금 조금 전에 그 서울 검찰청사에 출두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대통령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일쯤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조사 시점을 좀 연기해야 된다. 준비된 게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16일 조사는 어렵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면 조사는 하되 부득이 하다면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검찰 조사가 제대로 미진하다고 자기는 보고 지금 수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자, 아마 크게 요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일단은 박 대통령을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의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맡았기 때문에 네. 이제 수임을 했기 때문에 네. 상황 파악을 변호인으로서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상 검찰 조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소환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서면 조사로 끝내고 사실은 방문 조사도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가장 소극적인 대통령의 예우에 걸맞게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조사와 이 유영하 이제 변호인이 서로 간에 갖게 되는 박 대통령의 조사가 사실은 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일단 그래서 차질이 빚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를 20일 날 예, 기소하기 전에. 기소를 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9일까지는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 전 단계에서 내일 조사를 해야 19일까지 모든 절차가 일단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네. 검찰은 굉장히 강하게 서두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변호인의 입장이 저렇기 때문에 조사에는 좀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광목 부장이 보기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무게감과 경력을 보고 뽑았다기보다는 네. 믿을 맨을 뽑았다. 믿을 사람이다. 네, 믿을 사람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 잘 믿지 않습니까? 네. 신뢰하지. 아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총선 후보 시절에 예. 직원 유치를 가서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네. 동반자로서 예. 실만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치 총선 출마를 몇 번 했는데 이제 낙선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원 유세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원 유세를 꼭 갔어요. 네. 갔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경선을 하던 시절에 네.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법률 지원 단장을 지냈고 2010년에는 법률 특보를 지냈는데 네. 그거 하면서 뭐를 했느냐? 이명박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도 이미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라든가 네, 네. 이런 걸 할 때 그걸 대응하는 팀장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대응을 하려면 이 팀장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후보의 아주 속속들이 속속들이 박근혜 후보한테가 이런 지금 공격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가서 네. 단둘이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 사이였던 거예요. 네. 이미 그때 그런 믿을 사람이라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미 공부가 숙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한 사람을 일단 내세운다면 이렇게 이 사람을 내세우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자, 아마 그렇다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좀 상당히 좀 한번 접해보셨을 텐데. 네, 저 잘 알아요. 네. 성격이 잘 알고. 상당히 좀 직선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직선적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아요. 19대 이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유세장에 나와서 유세를 해주기를 네. 원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 당시 아마 유영하 후보의 그 지역구에는 4번이나 내려갔다고 제가 들은 것 네 같아요. 번이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려한 전관이 아닌 믿을 사람을 뽑았다 네. 그러는데 지금 아마 그 화려한 전관들이 변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다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생각이에요. 네. 그럴 때 어쨌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구 태생의 네. 박근혜 맨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네.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일별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저러한 접근법이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글쎄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명예와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혼돈을 격파할 수 있는 해법일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구심이 남습니다. 자, 아마 지금 고영기 교수 네. 이 유영아 변호사가 아마 좀 여러 가지 걸어온 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 공천을 받을 때 갑자기 원래 지역구가 군포인데 서울 군포에서, 송파을에서 옮겼어요. 네.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는 내심 유영아 씨를 공천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야당에서 조홍천 의원이 들어온다. 조홍천의 맞불 카드로 내보내겠다 해서 공천을 좀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당시 청와대 쪽에서 나왔어요. 그랬었죠. 뭐 원래는 유영아 변호사가 군포에서 예, 예. 2008년, 네, 2012년 네, 네. 다 나왔는데 방금 네. 화면에 나온 대로 네.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까지 네. 나갔던데 어쨌든 두 번 다 떨어졌고 네. 지난번에는 이제 송파에 네. 나와서 최명길 네. 의원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천했죠. 공천을 받지는 못했죠. 공천도 못 예, 받았죠. 예, 예, 당시 예. 이제 김무성 대표가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네, 그 네. 영향으로 네. 말하자면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못 하겠다 네, 네. 이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경선에도 사실 경선도 못 치렀죠. 그 지역에 네. 또 구청장 하신 분이 강력하게 나오셨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유영아 저 변호사가 2012년에 네거티브 팀장을 할 때 그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조홍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조홍천이나 유영아 두 사람 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치부랄까 네, 그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예,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네. 뭐 두 사람 관계는 친구 관계인 거죠. 예. 뭐 한 서로 아주 가까운 55세 정도로 네. 나이는 비슷하다. 네, 여성 가까운- 기술 좀 다른. 네. 네네. 사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홍천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정윤의 문건 사건으로 네, 쫓겨나가지고 공직기관비서관을 하면서. 민주당으로 네. 가기 때문에 유영아 거기에 대한 맞불 작전을 국회에서 만약 붙을 경우는 네. 역시 그래도 맞대응할 사람은 유영아뿐이 없지 않겠나. 네. 지금 만약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요즘 저 한참 호위무사 역할은 네. 김진태 의원 뭐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의원이 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나 그건 떠나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톱 변호사로 선임이 됐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다른 핵심적인 그런 대응 논리랄까 뭐 이런 준비 상황들은 뭐 뒤에서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네, 뭐 김기춘 네, 네. 비서실장이랑 다 뭐 검찰총장 법무장관 비서실장 하신 분들이고 그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분을 내세우는 것은 또 뭐 이름 있는 전관을 내세우면은 또 그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얼굴로 이렇게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네.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이 성남 민심에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이해는 네, 하지만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의뢰한 분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네. 이미 대통령도 네. 이런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다 받겠다 했고 본인도 네. 적극 협조하겠다. 또 비서실과 경호실까지도 협조하도록 지시를 내리겠다. 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조사니 뭐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밀당하는 식의 하는 것은 지금의 돌아가는 정국과는 너무 배치가 돼서 자칫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큰 네.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듭니다. 민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동시에 검찰 수사도 진행되지만 어제 여야 3당이 별도의 최순실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지금 사실 야당이 추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에서는 여러 지금 안이 나오는데 최동욱 검찰총장까지도 지금 공개적으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름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옛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차례 각을 세웠던 사람들 얘기는 다 나온다는 건데 한번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선된 뒤에 측근비리, 친인척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홍규, 이 4년 전에 지금 당시에 후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딱 특근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갑자기 뭐 툭 던지지는 않겠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 저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하야나 퇴진, 자진 하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계명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네 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시사 주간지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발간한 김종필 증언록이란 본인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자와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J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더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하다는 얘기를. 근데 그 본인의 책에선 강인하고 속이 깊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강약에 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좀 어제 얘기는 상당히 좀 이게 독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김종필 총재의 여러 얘기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알았던 내용들,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유경수 여사 이런 분들에 네. 대해서 전혀 다른 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 네. 그런 네. 면이 있었나? 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양면, 삼면, 사면 네, 네. 여러 면들이 그렇죠. 있기 네. 마련인데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분이 네.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네. 아주 강인하고 뭐 철권 통치를 해오신 독재, 분이니까 뭐 그런 독재 이미지가 뭐 강했기 이렇게 때문에. 이미지가 네. 강했는데 물론 뭐 김종필 총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뭐 네. 혁명에서부터 쭉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같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사정, 속내를 뭐 속속들이 알고는 있을 거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국가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난 맛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퇴진 쪽으로 분명하게 태도를 정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로소 당분간 청와대와 여야 협상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문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권 퇴진운동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집안에 대해 쏟아놓은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아서 충격을 줬는데요. 얼마 전에 펴낸 김종필 증언록에는 최태민의 채자도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선 최태민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JP의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일까요? 인터뷰 내용을 과거 발언과 꼼꼼히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 때문에 제1야당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추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추미애 비선 라인이 가동돼 이를 그르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는 가외로운 자리였게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차지했어요. 네네. 오늘 한 말을 이렇게 보면 인터뷰 한 말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이 네. 증언록에 한 얘기들을 저는 유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부분 증언록에 가까운 얘기를 평소에도 우리 기자들 많이 만나서 자상하고 헌신적이다 이런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았더라고요. 박 대통령에 네. 대해서도 강인하면서도 나약하다는 그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다 그렇죠.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양면성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강한 네.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로운 예. 사람들이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 유경수 여사라는 게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갖고 우리 국모, 진짜 따뜻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도 위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이뻐해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그 여러 배려심을 가진 국모로서 인식했었는데 네. 이번에 하면 좀 이중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측면, 네. 특히 그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끝까지 이야기해가면서 네. 자기가 미국의 군사학교로 갔을 때 예. 당시 자기 부인인 박용 여사와 예. 그 이제 곧 예리라는 딸 이렇게 네. 있을 때 그 유경수 여사가 잘 안 챙겨줬다 옆에서 네. 보면서 잘 안 챙겨줬다는 얘기까지 하는 네.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증언록에 보면 자기가 그 외국에 가 있을 동안 참 잘 챙겨줬다라고 오히려 쓴 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이제 예. 그래서 저기에도 저는 그 양 측면이 있는 거를 요번에는 어떻든 노인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는지 그동안의 그 가족들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비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전부터도 보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가족하고 네. 이 JP의 가족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불편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이유를 대자면 네.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첫째 부인의 딸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딸이 있는데 그 부부가 그 남편은 이제 캐나다 대사 지낸 한 네. 대사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자민련 때도 보면 항상 JP 옆에 있어요. JP 옆에 있었다. JP 옆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제가 그때 출입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을 하면서 네. 그 첫째 딸을 박영옥 여사한테 맡겨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면은 박영옥 여사 그 딸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 전까지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두 집안 사이에 특히 여자분들 유교사하고는 좀 약간 여자분들 사이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네. 내려오고 불편한 거로 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제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호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교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느낌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영부인으로서 유경수 여사의 그 자태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영부인다운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네. 저 JP의 한 말씀으로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그 과거의 대한뉴스의 기록 영화를 보면 그 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네. 그 국수 기계를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뭔가 이렇게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밀가루 배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수 기계에서 국수를 만들어서 네.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물론 이제 사사로운 생활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따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유경수 갈림길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나약할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옳은 것인지 네, 이렇게 네. 가다가 잘못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네. JP가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달까 이런 것은 그동안에 네. 이렇게 JP가 얘기한 내용들은 대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 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네, 좀 네. 의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고 네. 어제 나온 시사저널의 인터뷰는 고향 말하자면 언론인 네, 선호도니까. 고향군으로 네. 잘 아는 분들을 만나서 속내를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더군다나 좀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구순이죠. 예, 네. 구순의 나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70, 80대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할 때와 구순의 나이면은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신을 네. 좀 이완된 네. 요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경계의 벽을 허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터놓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고향의 그 언론인들이 고향 출신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 뭐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배적으로 비춰질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좀 이렇게 삭제도 해주고 네. 조정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지금 어제 인터뷰가 더 약간 속내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부장은 좀 이 JP 취재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상당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를 놓고 많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당혹스럽고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예. 저는 제가 삼김씨를 다 취재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 네. 총리를 그 당을 제가 올해 또 취재한 적이 있어서 뭐 요즘도 연초되면 거기에 뭐 인사하러도 가고 해서 뭐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드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선언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퇴진 쪽으로 분명하게 태도를 정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비로소 당분간 청와대와 여야 협상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문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권 퇴진운동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집안에 대해 쏟아놓은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아서 충격을 줬는데요. 얼마 전에 펴낸 김종필 증언록에는 최태민의 채자도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선 최태민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JP의 어느 입장이 맞는 것일까요? 인터뷰 내용을 과거 발언과 꼼꼼히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 때문에 제1야당의 오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추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추미애 비선 라인이 가동돼 이를 그르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는 가외로운 자리였게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 좋은 것 반반 반씩 다 차지했어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계명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네 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시사 주간지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발간한 김종필 증언록이란 본인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자와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J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더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하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본인의 책에선 강인하고 속이 깊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강력에 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좀 어제 얘기는 상당히 좀 이게 독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김종필 총재의 여러 얘기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알았던 내용들,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유경수 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네.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런 네. 면이 있었나? 네.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양면, 삼면, 사면 네, 네. 여러 면들이 그렇죠. 있기 네. 마련인데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분이 네.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네. 아주 강인하고 뭐 철권 통치를 해오신 독재, 분이니까 뭐 그런 독재 이미지가 뭐 강했기 이렇게 때문에. 이미지가 네. 강했는데 물론 뭐 김종필 총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뭐 네. 혁명에서부터 쭉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같이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사정, 속내를 뭐 속속들이 알고는 있을 거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국가 갈림길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나약할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옳은 것인지 네, 이렇게 네. 가다가 잘못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네. JP가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달까 이런 것은 그동안에 네. 이렇게 JP가 얘기한 내용들은 대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 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네, 좀 네. 의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고 네. 어제 나온 시사저널의 인터뷰는 고향 말하자면 언론인 네, 선호가 고향분으로 네. 잘 아는 분들을 네. 만나서 속내를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더군다나 좀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구순이죠. 예, 네. 구순의 나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70, 80대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할 때와 구순의 나이면은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신을 네. 좀 이완된 네. 요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경계의 벽을 허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터놓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고향의 그 언론인들이 고향 출신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과거 뭐 좀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배적으로 비춰질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좀 이렇게 삭제도 해주고 네. 지적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지금 어제 인터뷰가 더 약간 속내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부장은 좀 이 JP 취재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상당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를 놓고 많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당혹스럽고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예. 저는 제가 삼김씨를 다 취재했었는데 김종필 전 총재, 전 네. 총리를 그 당을 제가 올해 또 취재한 적이 있어서 뭐 요즘도 연초되면은 거기에 뭐 인사하러도 가고 해서 뭐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말을 이렇게 보면 인터뷰 한 말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이 증언록에 한 얘기들을 저는 유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부분 증언록에 가까운 얘기를 평소에도 우리 기자들 만나서 자상하고 헌신적이다 이런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네. 대해서도 강인하면서도 낙하다는 그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다 그렇죠.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로운 예. 사람들이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 유경수 여사라는 게 굉장히 고매한 입고 있는 부인과 이 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형식적으로는 예의상으로는 그동안에도 참 이 속내를 감춰왔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의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오랜 인생을 통해서 좀 보는 저는 그러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지금 관심입니다. 자, JP 증언록이 한 페이지 수로만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색인까지도 다 뒤져봤는데 최태민의 채자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최태민 씨에 대해서는 최순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했는데 이번엔 보면 아주 신랄한 얘기가 많았어요. 좀 저희가 다 옮기좀 X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에 이런 최순실 사태가 났다는 지금 본인으로서도 참 답답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동안 뭐 그 증언록에도 안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아는 것은 이번에 뭐 JP가 김종필 총리께서 강력히 부인은 했지만
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이러이러한 썸씽, 이른바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애가 있느니 없었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지난번 2007년도 그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다. 하고 아주 단호히 얘기를 했고 특히 최태민에 대해서는 뭐 JP도 상당히 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한 상황에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최태민에 있는 저런 나쁜 놈 하거나 그런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고 뭐 그래서 최태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양아들의 의붓아들이라는 조순재 씨요. 조순재 씨까지도 최태민에 대해서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람이 됐다. 최태민은 말하자면 우리 속된 말로 인간 말종인데 참 이 최순실 씨를 아니 최순실 씨의 어머니를 만나서 임모 여사죠. 만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비난을 했던데 어쨌든 뭐 JP도 이번에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최태민 일가 또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 일가의 권력욕, 금욕에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희생양 내지 이용을 당했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대해서는 아주 뭐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한 그 비난을 했다군요. 근데 JP의 이러한 좀 그전하고 달라진 언급들을 보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하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인 거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불과 뭐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얼마 전까지 펄펄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문과의 인터뷰 등으로 해서 만든 증언록에는 그런 부정적인 거를 안 담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아까 인간관계로 가족 간에도 불편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항상 다른 입장을 많이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2007년 경선 때 오죽했으면은 박근혜 후보를 안 밀고 이명박 쪽에 사실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경수 여사가 남긴 어떤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단지 김종필 총리께서 어저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글쎄요, 이게 진실과 덕담 사이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편찮으신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저렇게 이중적이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물론 사석에서 녹음되는지 모르고 하셨겠지만 저 노련한 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무상함을 JP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저 어른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책에다가 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인생이나 또 정치에 있어서 후배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죠. JP가. 자, 김홍 교수. 이게 참 얼마 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부모님의 좋은 점을 반반씩 다 받았다. 그런데 또 나쁜 점만 다 물려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그 자리에서는 반반씩 닮았다. 결단력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판단력이 있는 그런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아마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박해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런 입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 이런 애정이 교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평상시에 했던 얘기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나 책에 썼던 얘기들은 덕담이랄까 또 예의를 갖춘 건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 중에서 섭섭한 감정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기를 또 기대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도와달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섭섭함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거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물어보는 기자가 형부라고 안 부르나요? 그랬더니 항상 오면은 총재님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가족 간에 사실은 뭐 그런 친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로 간의 교감과 따뜻함을 느끼기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남들에게 따뜻하게 살갑게 대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섭섭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굉장히 많은 박해도 압박도 받고 이런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속에 섭섭함들이 표출이 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김종필 총리의 큰딸 에리 씨를 가졌을 때 네. 부인이 이제 산모로서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봤을 때 저쪽 집안에서는 숟가락, 당신은 다 녹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에 녹그릇에 닿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네. 밥 잘 먹고 그런데 쫄쫄 공격을 갖고 우리 국모 진짜 따뜻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도 위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이뻐해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그 배려심을 가진 국모로서 인식했었는데 네. 이번에 하면 좀 이중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측면 네. 특히 그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끝까지 이야기해가면서 네. 자기가 미국의 군사학교로 갔을 때 예. 당시 자기 부인인 박용 여사와 예. 그 이제 곧 예리라는 딸 이렇게 네. 있을 때 그 유경수 여사가 잘 안 챙겨줬다 옆에서 네. 먹으면서 잘 안 챙겨줬다는 얘기까지 하는 네.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증언록에 보면 자기가 그 외국에 가 있을 동안 참 잘 챙겨줬다라고 오히려 쓴 거 보면 그렇게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저게도 저는 그 양 측면이 있는 거를 요번에는 어떻든 노인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는지 그동안에 그 가족들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비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전부터도 보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가족하고 네. 이 JP의 가족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불편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이유를 대자면 네.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첫째 부인의 딸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딸이 있는데 그 부부가 그 남편은 이제 캐나다 대사 지낸 한 네. 대사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자민련 때도 보면 항상 JP 옆에 있어요. JP 옆에 있었다. 옆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을 제가 그때 출입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수 여사하고 결혼을 하면서 네. 그 첫째 딸을 박영옥 여사한테 맡겨서 맡겼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면은 박영옥 여사 그 딸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시 전까지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두 집안 사이에 특히 여자분들 유교사하고는 좀 약간 여자분들 사이에 끌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네. 내려오고 불편한 거로 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제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호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교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느낌이 있으실 텐데. 글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영부인으로서 유경수 여사의 그 자태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영부인다운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네. 저 JP의 한 말씀으로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그 과거의 대한뉴스의 기록 영화를 보면 그 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네. 그 국수 기계를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나눠면서 이 뭔가 이렇게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밀가루 배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국수기계에 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네.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물론 이제 사사로운 생활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따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지는